할머니,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와. 우리 손자. 저 시원한 음료수 좀 마실게요. 냉장고에 있어. 날씨가 요즘 많이 덥지? 할머니가 갖다 줄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갖다 마실게요. 할머니, 이거 당장 버리세요. 뭐를 갖다 버려? 저기 사과요. 색깔이 변했잖아요. 저런 게 갈변 사과예요. 사과가 참 실하고 커서 어제 밥 먹고 오늘이나 먹으려고 넣어뒀는데 버리기가 좀 아까워. 할머니, 저런 사과는 먹으면 큰일 나요. 뇌졸중에 걸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할머니,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좋다는 말은 어딘가에서 들어보셨죠? 맛과 영양이 풍부한 사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사과 소비량이 9.3kg 나는 발표가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과를 많이 먹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과를 관리하고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른 것 같아요. 몸에 좋고 맛있는 사과를 잘못 먹게 되면 몸이 망가질 수 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사과가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니 좀 무서운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먹게 되면 몸이 망가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먹는 방법에 따라 몸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사과의 효능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할머니, 사과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아세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그냥 몸에 좋은 금 사과 아니냐? 물론 그렇지만 할머니가 효능을 잘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사과의 효능부터 같이 알아볼까요? 첫째, 사과는 장 운동을 도와줘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섬유소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줘요. 펙틴이 뭐야? 펙틴이 뭐냐면요, 수용성 식이섬유로 펙틴을 먹으면 우리의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좋은 일을 해요. 위에서 음식물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장에서 물을 빨아들여 변이 부드러워져 있는 변비를 예방하고 변을 원활하게 배출하게 도와줍니다. 둘째, 노화를 방지해줘요. 할머니, 사과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좋은 물질이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 사과 껍질을 붉거나 보라색으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고 해요. 어떻게 나한테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야?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할머니의 몸속 세포를 보호해줘요. 항산화 물질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몸의 해로운 물질들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을 말해요. 이런 해로운 물질들은 환경오염, 스트레스, 식습관 등에 의해 생겨나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나이가 드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안토시아닌이 이런 나쁜 녀석들을 잡아주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나이 드는 것을 좀 더 천천히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사과 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닌을 먹는 것은 할머니의 건강에 정말 좋아요. 아, 그래서 사과를 먹을 땐 껍질까지 먹으라고 하는구나. 내 사과 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닌을 통해 할머니의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셋째,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줘요. 할머니, 사과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시나요?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퀘르세틴이 우리의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퀘르세틴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이 말은 기침이나 목 아픔, 콧물과 같은 감기 증상이나 호흡기 알레르기 같은 것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더구나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의 폐 건강을 챙겨주는 데도 중요해요. 식이섬유가 충분하면 폐의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자주 드시면 퀘르세틴과 식이섬유 덕분에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방금 효능 3가지를 알려드렸죠. 이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냐, 내 강아지. 첫 번째는 갈변된 사과를 절대 먹지 말기. 할머니,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사과가 갈변한 경우인데요. 갈변은 사과가 공기에 노출되어 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런 갈변한 사과를 먹으면 좋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갈변한 사과를 먹으면 위장이 좋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변은 사과 내부의 영양소가 공기와 반응해서 변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사과의 품질이 떨어지고 때론 위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과에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물질이 있어요.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이게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특히 우리의 세포를 상하게 만들거나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뇌졸중, 피부 노화의 주된 원인이에요. 두 번째, 식후 바로 사과를 먹지 않을 것.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식사 후에 바로 사과를 먹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사과는 식이섬유가 많아 위와 장 건강에 좋은 효과를 줘요. 하지만 식사 후에 사과를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위에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다른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면 위액과 공기가 섞여 위가 부풀어 오를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속이 불편하거나 가스가 생길 수 있고 사과에는 많은 양의 과당이 들어있어 식사 후에 과당을 섭취하면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또한 치아, 우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바로 사과를 먹는 대신에 식사 후 시간 간격을 두고 사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깨끗하게 세척해서 껍질째 먹을 것. 사과를 먹을 때 껍질까지 드시는 게 좋다는 걸 아시죠? 사과 껍질에는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껍질까지 같이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사과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인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과 껍질에는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소화를 촉진시켜서 위장 기능을 개선해줍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도 껍질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로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과 껍질에는 이렇게 좋은 영양소들이 가득해서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 건강에 더 좋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과를 먹기 전에는 꼭 깨끗이 씻어서 드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씨를 완전히 제거해서 사과를 먹을 것. 사과를 드실 때 사과 씨를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과 씨에는 작지만 사이아나물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사이아나물은 몸 안에서 황산염과 만나면 시아나수소라는 독성 물질로 변해요. 시아나수소는 매우 유독해서 몸에 해로울 수 있답니다. 그러나 사과 씨를 그냥 삼키면 위장에서 안전하게 소화되어 나와서 보통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사과 씨를 씹어서 먹을 경우인데요. 씨를 씹으면 사이아나물이 몸 안으로 흡수되어 시아나수소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먹을 때는 씨는 반드시 빼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만약에 실수로 씨를 먹어도 바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작은 양의 사과 씨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은 크게 해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사과 씨는 먹지 않는 편이 좋겠죠. 사과 10개 분량의 씨앗을 전부 씹어 먹으면 고령자는 죽을 수도 있어요. 갓난아기나 민감한 체질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사과를 칼로 썰다가 씨가 잘린 경우에는 즉시 주변을 완전히 도려내고 드셔야 해요. 다섯 번째, 사과 코팅제를 제거하고 먹을 것. 할머니,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반짝거리고 매끈거리는 사과를 본 적이 있으시죠? 그래, 참 얼마나 색도 이쁘고 매끈거리는지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더라. 그것들은 모두 인공화학 물질인 코팅제를 입혀 판매하고 있는 것인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이 코팅제는 몸에 소화 흡수되지 않아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고 비타민 A와 비타민 D 등의 비타민 흡수를 감소시킨다고 해요.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과 코팅제를 먹으면 안 돼요. 따라서 사과를 드실 때 코팅제를 제거하는 것이 좋아요. 사과를 깨끗이 세척한 후 손으로 살짝 문지르거나 부드럽게 닦아내면 코팅제를 일부 제거할 수 있어요. 할머니께서는 건강을 중요시 여기시니 사과를 먹을 때는 코팅제를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아요. 건강하고 맛있는 사과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팅제는 어떻게 완벽히 제거할 수 있어? 코팅제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로 아무리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과일 세정제로도 지워지지 않는데요. 이런 사과는 차라리 껍질을 깎아 드시거나 구매 시 코팅이 안 된 거친 표면의 사과를 선택해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코팅제 처리되지 않은 사과의 껍질은 먹어도 괜찮을까? 네, 광택 처리가 되지 않은 사과 껍질은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할머니,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각종 위장 질환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폴리페놀은 혈당 수치도 개선해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도 좋고 심지어 항암 효능도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껍질째 먹으라는 거구나. 근데 사과 껍질에 농약이 있을 수 있잖아. 농약이 살포된 지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미지근한 물에 사과 표면을 씻어준 후 소금물에 20분 정도 담가두면 아무 문제 없어요. 깨끗한 사과 껍질을 먹는 것으로 골다공증, 천식 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번 껍질을 깨끗이 씻기가 귀찮다면 껍질을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아요. 여섯 번째 방법은 사과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을 것. 할머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사과는 아주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데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과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부풀거나 가스가 생기거나 설사를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과는 약간 산미가 있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과에 담겨있는 천연 설탕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혈당 수치가 급상승해요. 이건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사과를 먹거나 사과 주스를 마시는 것은 좋지 않아요. 사과 주스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많이 생겨 속이 아프거나 위장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과를 드실 때는 원체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할머니가 위에 문제가 있거나 장이 안 좋으시다면 사과를 조금만 드세요. 사과를 매일 먹으신다면
중간 크기의 사과를 하루에 1개나 2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사과를 사러 가실 때는 멍이 없고 손에 쥐었을 때 무겁고 단단한 사과를 골라주세요. 사과의 색깔도 중요한데요. 진하게 빨간색인 사과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물론 골라온 사과는 5일 이내에 드셔야 가장 신선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사과를 선택할 때는 사과 밑바닥에 자국이나 갈색 줄무늬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게 있다면 그 사과는 곰팡이가 생긴 것일 수 있어서 그런 사과는 고르지 않는 게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과는 피하는 것이 좋겠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사과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드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응, 그래. 이제 알겠어. 우리 손자가 알려줘서.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갈변된 사과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둘째, 식후 바로 사과를 먹지 않습니다. 셋째, 사과를 깨끗하게 세척해서 껍질째 먹습니다. 넷째, 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먹습니다. 다섯째, 사과의 코팅제를 제거한 후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이 5가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이상 시니어의 종합정보 채널 시니어 지침서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